티끌은 투자해도 티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어떤 꿀팁과 그걸 다 내 거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돈보다 비싼 게 시간인데 내 시간을 왜 걷다 쓰고 있냐. 부모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왜 재테크하게 됐냐면 그래서 저는 클래스 101도 완전 그것까지 갔다가 그냥 안 했어요. 폐강을 한 게 뭐 한 1000명의 응원을 받았거든요. 원래 200명의 응원을 받아야 그게 오픈이 가능한데 1200명? 진짜 엄청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 네. 결국 오픈을 안 했던 이유가 너무 겁났어요.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막 그런 걸 봤었는데 요즘에 무슨 생각이냐면 그들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그 시간에 그냥 내 개발이나 하자. 로 바꿨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쟤네 쟤 이제 그거 안 하잖아. 근데 쟤는 왜 계속 그 강의 팔아? 혹은 뭐 야, 쟤네 왜 성공한 사업가는 계속 사업을 하고 망한 사업가는 강의를 한다. 막 이런 막 그런 거 보면서 맞아 막 좋아요 누르고 막 댓글 달고 그거에 같이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게 진짜 아무 쓰잘데기가 없고 돈보다 비싼 게 시간인데 내 시간을 왜 걷다 쓰고 있냐.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완전 와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에 딱히 신경 안 쓰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얘가 맞냐 틀리냐를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내 시간에 너무 큰 부분이 거기에 있다면 이건 조금 돌아보긴 해야 돼요. 맞아요. 그 사람은 그 순간에도 계속 어쨌든 부자가 되고 있고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뭐 101, 뭐 101 이런 네. 데서 제안이 좀 오시죠. 와요. 네, 오는데 이게 진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강의하는 사람만 돈 벌고 끝나는 거잖아요. 좀 말씀하신 게 진짜 성공한 사업가는 사업을 하고 실패한 사업가는 강의를 한다. 너무 와닿네. 이제 클래스 101 포함해서 웬만한 지금 여기에 이 시장에 있는 온라인 강의 안에서 다 제안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안 한다고 생각하고 다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쪽에서 하고 계신 분이랑 어쩌다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안 받는다고 해서 네. 남들도 안 받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도 실제로 있죠. 저는 온라인 강의를 되게 많이 결제하거든요. 뭐 이렇게 되게 많이 결제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도움 많이 받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있죠. 그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짬부님이 아직 스스로에 대한 강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너무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아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 짠테크는 이미 이제 뭐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짠부 채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 해야 할 짠테크 이런 것들. 지금 당장 해야 할 짠테크는 사실 이게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랑 다르게 어떤 흐름이라는 게 없고 지금 내 위치에서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게 저는 짠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드가 없으면 시드가 있으면 짠테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투자하면 되죠. 근데 시드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2030들은 네. 시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통장에 0원이다. 그럼 당연히 죽기 살기로 모으고 악착같이 아껴야죠. 그렇죠. 이게 그냥 답인데 자꾸 여기서 딴 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고 100만 원인데 이거를 막 투자하고 싶다. 이런 의뢰가 되게 많이 온대요. 그런 전문가분들한테. 근데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거죠. 돈부터 모으고 와라. 무슨 의미가 있니?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티끌 모아 티끌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티끌 모아 티끌이 아니라 티끌을 모아본 사람이 태산을 굴려볼 수 있다고 늘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티끌은 투자해도 티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이걸 태산으로 만들고 어느 정도의 약간 진짜 흙무더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흙무더기를 만들고 그때 이제 넘어가야지.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짠테크 방법 이런 거는 그냥 뭐 많죠. 뭐 알뜰폰으로 바꾼다거나 내 핸드폰비를 알뜰폰을 바꾼다거나 교통비 이제 뭐 광역 알뜰이나 지하철 전기권 쓴다거나 아낄 방법이 진짜 무수히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월세를 산다면 전세로 갈아타던가. 전세 대출은 진짜 잘 나오거든요. 청년들 전세 대출은 나라에서 아예 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완전 다 찾아봐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어떤 꿀팁과 그런 그 예산들 있죠. 그걸 다 내 거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내 걸로 만들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오래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이렇게 재테크 채널을 운영해보니까 돈 모으기를 위한 돈 모으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짠순이 수단인데 자꾸 목적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처럼 사람들이 저를 바라봐요. 너 그렇게 남들한테 안 베풀고 살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제 지출의 늘 1위는 선물이거든요. 아니 아까도 오는데 커피를 사오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커피 사올 필요 없다고 여기 커피 있다고. 맛있게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서 짠순이라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틀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고 그 짠순이 이런 거에 막 눌려가지고 아니야 난 그렇게 돈 모으고 싶진 않아 이럴 게 아니라 아니 좀
자기 객관화 해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든 벌고 해야죠. 제가 최근에 쿠팡이츠를 좀 했거든요. 그 배달 있잖아요. 아, 배달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광고를 받아서 이걸 알게 됐어요.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랑 맨날 퇴근 후에 네. 이거 한 2시간씩? 자전거 타고? 아니요. 차 타고? 2시간씩 해가지고 지금 한 5, 60만 원? 매달? 오. 네. 근데 저희 아빠는 어쨌든 저희 아빠는 한 달에 좀 100만 원 정도. 아버지도 하시고? 네. 이야. 제가 다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쿠팡이츠를 해라, 뭐 배달음식을 해라 이게 아니라 방법이 다 있다. 내가 벌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익이 좀 적거나 해가지고 모을 돈이 없다고 하면 더 벌면 돼요. 어떻게든 더 벌 방법을 찾으시고 그런 요즘에는 그런 더 벌기 되게 좋은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세상에 깔린 정보를 다 내 걸로 만드시고 어떻게든 아끼고 절약하고 목표 딱 정해가지고 뭐 내가 1년에 2천만 원을 모으겠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67만 원 정도 모아야 되거든요. 한 달에 167만 원 모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를 벌어야 되나 이런 걸 좀 재무 목표를 촘촘하게 짜셔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산도 좀 타이트하게 짜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 되게 와닿네. 돈 모으기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아끼기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짠순이 요거는 진짜 수단일 뿐이다. 진짜 와닿네. 2030 세대 말고 어떻게 보면 3040 세대?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좀 고정적으로 있거나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네. 있고, 근데 이제 미래에는 조금 더 큰 부를 이제 축적을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해야 할 짠테크의 종류가 뭔가 따로 있을까? 20대가 하는 거랑 뭔가 다를 게 있을까? 저는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완전 전향을 하셨는데 네. 한 6개월 전, 1년 전까지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나셨거든요. 뭐라고? 그러니까 왜? 이제 이게 2030들은 좀 공감하실 텐데 어른이라고 다 재테크를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도 되물림 되지만 가난도 되물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난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중간도 결국 중간만큼 딱 되물림 되는 느낌? 그래서 부모님이 재테크를 되게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알려드렸고 제가 하는 방법, 가계부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좀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3040인데도 불구하고 뭐 모아둔 돈이 없다. 뭐 전세 살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돼야 될 건 주거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목표가 돼야 될 거고 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당연히 먼저 시드가 있어야 될 거고 어느 지역을 갈지 좀 임장을 해야 될 거고 당연히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나이에 맞는 이런 거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무조건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서 시드 만들고 임장 다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런 게 3040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50대인데 네. 제가 이제 직접 어머니를 막 가르쳐 보고 막 같이 움직여 보고 막 서울 같이 임장도 다녀보고 하니까 확실히 저 20대보다 현타를 훨씬 더 많이 느끼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 광교로 쳤을 때 네. 원천 유원지 시절부터 봤거든요. 거기가 진짜 벌판일 때부터 본 거예요. 야, 원천 유원지 오랜만에 들어요. 네. 저도 거의 저희도 거기서 놀러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는데 광교가 이렇게 될 줄. 저 그리고 원천 유원지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 네, 원천 유원지 있나? 없을걸요? 없어요. 그리고 뭐 동탄도 진짜 벌판 때부터 봤는데 네. 이렇게 되는 이걸 보니까 이걸 그 시기를 지나셨잖아요. 옛날에 저 압구정도 다 논이었어요. 뭐 배추밭 있고 막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안 봤으니까 네. 그냥 지금 딱 이런 거부터 보니까 빨리 해야지 이러는데 그걸 그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 세월을 보낸 건가 막 이런 현타를 되게 심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쨌든 지나니까 지금은 막 먼저 임장도 다니시고 공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내 상황을 좀 객관화하시고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는 어차피 느낄 현타라면 좀 빨리 느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빨리 느끼고 빨리 행동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현타는 뭐 10년 후에도 올 거고 20년 후에도 올 거고 네. 뭐 그렇죠. 뭐 현타는 뭐 저는 뭐 하루에 한 번씩도 느끼고 있는 거라서. 그 주식 그 시세판 있잖아요. 네. 예, 관심 종목들 흐름들 네. 보면은 거의 뭐 현타 한 1시간에 한 번씩도 맞습니다. 안 그러세요? 저는 잘 안 봐요. 주식 안 들어가가지고. 저는 직업상 맨날 봐야 돼요. 그쵸, 맞죠. 차라리 안 보면 나은데. 주식 투자 좀 한다면서요? 네, 주식 투자는 이게 무슨 막
PBR을 보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재무 목표 정도,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그리고 제가 루이비통 백이 없어요. 그 옛날엔 갖고 싶었는데 네. 돈이 없어서 못 샀고 지금은 딱히 굳이라는 생각이 안 사는데 대신 그 루이비통 주식 갖고 있거든요. LVMH. 근데 그게 너무 계속 잘 오르는 거예요. 거의 30%?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약간 내가 갖고 있진 않지만 아예 그냥 그 기업을 가져버린다는 생각으로 하는 약간 이런 좀 제 기준 플렉스 느낌으로 하는 게 좀 있고 막 이렇습니다. 아, 거의 뭐 강방천 회장님이 떠오르기도 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 맞아요. 약간 잘하고 있는 거 진짜 잘하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약간 뭔가 재무 분석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은 막 이렇게 깊이 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걸 오빠가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로지텍인데 네. 로지텍이 제가 진짜 웬만한 거 다 로지텍 쓰거든요. 그리고 주변 크리에이터들 마우스 다 로지텍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오빠 로지텍 좋아, 그럼 난 들어갈게 약간 이렇게 하면 오빠는 지금 항상 중요한 게 아파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저평가돼 있는 걸 사야 되잖아요. 네. 지금 싼지 안 싼지 그걸 좀 봐주는 걸 오빠가 해주고 있어요. 약간 좀 이런 역할 서로. 여기는 찍새 거기는 딱새 약간 이런 느낌이네. 저기서 막 다 이제 세공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고. 손이 많이 가는데 와이스틸이 좀 안 보시는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아끼는 거. 그래서 나가는 구멍부터 좀 틀어막고 거기에다 이제 물을 채우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소득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로소득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김전부님도 계속해서 근로소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계속 소득은 창출을 하는 거고 네. 약간 그거에서 요즘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증시가 엄청 급격히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투자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 전업 투자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하니까 현금 흐름 있는 사람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뜨는 것 같고 맞아요. 이게 항상 좀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뭘 제가 많이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최고는 그냥 내 몸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업가들이 은근 재테크에 관심 없는 사업가들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세요? 막 그냥 굳이 부동산에 막 이러지도 않고 주식에 막 이러지도 않는 맞아요. 사업가들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차이 내가 벌면 돼. 그리고 부동산으로 뭐 2억 벌었다고? 나 올해 2억 벌면 돼.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결국에 엑시트하면은 진짜 한 번에 막 몇백억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 회사 팔면은. 그러니까 저는 가끔 짬부님 저 진짜 아끼는 거 너무 힘들어서 또 짬부님 잔소리 들으러 왔어요. 막 이런 분들한테 예전에는 진짜 아끼시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뭐라 그러냐면 뭔가 내 안에 야망이 불타오르면 차라리 그걸 따르라 그러거든요. 더 벌으라 그래요. 뭐 굳이 아끼냐. 더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더 벌면 되지. 근데 더 벌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 스위치온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행동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근데 아끼는 건 진짜 지금 당장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커피 참으면 아끼는 거죠. 뭐. 그런 게 좀 힘든 분들은 아끼는 걸 시작하고 만약에 저는 약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력을 누르는 스타일이에요. 무력이 진짜 심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그 무력을 제가 채우기 위해서 진짜 그 짠순이 시절을 이렇게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한강뷰도 살고 싶고 약간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난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업가 재질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더 버는 게 더 약간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최고는 그냥 최고의 재테크는 내 몸값을 올리는 거다. 부동산 차이만큼 내가 만들면 돼요. 1억, 2억 벌었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만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 둘 다 하죠. 그래서 제 재테크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사업가들이 은근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 없는 사업가들 되게 많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잡기 위해서 미리 자산소득까지 만들어 놓고 사업소득으로 넘어가자. 이제 이렇게 하죠. 대부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으로 넘어가잖아요. 사실 맥도날드도 결국에는 자산소득이잖아요. 그거 다 부동산이잖아요. 네. 맥도날드도. 그러니까 근로 사업 자산인데 우리는 근로 때부터 자산을 미리 다 땅을 파놓고 결국 이제 이때 가면은 그 부동산 강사분들이 왜 강의를 팔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현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들도 투자할 게 눈에 보이는데 이미 회사를 관뒀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이렇게 돌아가는 건 어쨌든 1, 2년씩 걸리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하니까 강의를 팔고 뭐 오프라인 강연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멤버십 막 이거 슈퍼챗 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나쁘게 보느라 내 시간 쓰지 말고 나도 빨리 그러면은 나는 근로소득에서 어떻게 사업소득으로 넘어가지? 이 사업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양복 입고 막 사무실 있고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진짜 요즘에는 온라인 건물주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에 진짜 다양한 건물을 세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건물, 인스타그램 건물, 블로그 건물
그 제가 하고 있는 뭐 쿠팡 건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가 맞네 틀리네 하는 그 시간에 빨리 근로사업 자산을 이렇게 점프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최상욱 전 애널리스트, 지금 이제 작가로 이제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데 그분 표현은 그러더라고요.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늘려라.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해라.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저도 그러려고 그 기존 언론사를 이제 퇴사를 한 거고 저는 많이 느끼는 게 일론 머스크 자산이 워런 버핏 자산의 3배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그분은 사업소득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워런 버핏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긴 하지만 투자소득이었던 거고. 그래서 역시 투자소득도 가져가야 하지만 자산소득으로 가기 전에 사업소득은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개인적으로 뭐 투자 공부하는 것 좀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투자 공부는 제가 이제 그 온라인 강의 아까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다 들어보니까 최고는 그냥 책인 것 같아요. 책? 네. 그래서 뭐 저는 투자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방법은 늘 달라지잖아요. 네. 뭐 주식시장을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멘탈과 내 목표, 동기부여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런 걸 도움 줄 수 있는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고 멘탈. 네. 결국에는 멘탈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냉철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냉철님의 항상 약간 우리 오빠한테 저희 오빠가 뒤에 빵꾸난 메리어스가 몇 개 있거든요. 절대 버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포스트 냉철이 되어라. 냉철님 맨날 메리어스 지금은 안 읽으시지만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주식 투자자분들 전업 동깡님 막 이런 분들 보면은 다 약간 멘탈을 엄청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막 오르니까 그 오르는 말에 막 타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 멘탈.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좀 좋아해서 막 무슨 방법 이런 거 잘 안 찾아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주식을 사세요. 저 이런 거 잘 안 보고. 물론 그런 걸 해서 진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게 제 멘탈하고 안 맞더라고요. 전 코인도 안 하거든요. 단 1원도 안 넣는 이유가 그게 1원이 100원이 되는 걸 보면은 제가 거기다 너무 넣고 싶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절대 안 해요. 그 제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투자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제 멘탈을 계속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이나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멘탈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는 것도 좀 있지만 네네.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억누르고 계속해서 좀 침착하게 차분하게 판단하려고 계속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기 냉철TV 홍일이 형도 짜증내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한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있어요? 아니 제가 사전 질문을 보고 네. 그 부분이 너무 네 제가 무슨 조언을 아니 왜냐면 저는 41이고 네네. 28이고 네네. 근데 띠동갑보다 조금 더 네네네. 나기는 하는데 저는 후배한테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애들한테도 뭔가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물론 어른들 말을 안 들어서 그런데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저 계속 일일 일반성 이런 것도 하니까.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분이 네. 제 옆에서 되게 저를 이제 엄청 서포트해주고 일해주시는 분이 ENFJ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성향을 되게 잘 알아요. 피곤한데 그분도. 그러니까 되게 엄청 잘하는데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고 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찾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래서 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방법을 찾기 전에 무조건 저는 목표랑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걸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다큐 꼭 보시고 부의 인문학 꼭 읽으시고. 동기부여만 많이 이제 부여받고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일일 일반성 한다니까 누구처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절실하고 좀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돈이 목표냐, 아니면 진짜 구독자가 목표냐, 아니면 인기가 목표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 아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좀 힘들거든요. 오히려 한 개를 정확히 목표했을 때 다른 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 노후가 진짜 너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진짜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이 목표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약간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2년 전에.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왜 재테크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양악수술 하려고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려다가 부모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제가 그게 필요할 정도 아닌데. 이게 깬 거죠. 약간 이게 내 집이 너무 잘못 살고 있었다. 왜냐면 2년을 그렇게 놀다가 약간 이거 좀 아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뭐 난 이제 곧 어른이 되는데 왜 지금 사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모르지? 뭐 이런 다양한 현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얼굴로서 승부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나가면은 이렇게 약간 이쁜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시선을 많이 받잖아요. 내가 그 시선은 못 받을지언정 돈으로 시선을 한번 받아보겠다. 약간 이런 좀 야망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어린 나이에 최대한 뭔가를 빨리 많이 이루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이런 게 진짜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오는 동기부여 말고 진짜 내 내면에서 끌어올라오는 목표와 동기부여 있죠. 절실함. 절실함, 진짜. 그러니까 그 절실함이 남들이 저는 이렇게 절실했어요. 그거 따라하지 말고 내 안에서 오는 진짜 찐 절실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왜 힘드시다. 아니면 뭐 약간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한테는 어떻게든 저 친구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끌어올려서 방법을 찾아야지 그 전에는 방법 아무리 찾아봤자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열등감에만 그쳐선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네. 그 본인의 부족함을 채워줄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진짜 그 맞네. 제 주변에도 그 외모 컴플렉스를 또 다른 노력으로 이제 극복하신 분이 여기 자주 나오시거든요. 네. 누군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외모 컴플렉스 있는 괜히 분? 말했다가 그분 맞습니다. 지은 씨한테 김짬부 김지은 씨한테 정말 많은 걸 또 배웁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뭐 한 60대 뭐 이상의 고령층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젊은 친구를 통해서 정말 깨닫는 게 누구나 있을 수 있겠다. 저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종종 초대를 해서 많이 좀 배울게요. 네, 스튜디오 필요하시면 와서 쓰시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